반갑습니다. 스낵코인 TV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현재 시각 오후 10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중복적으로 좀 문의가 많았었던 코인 두 가지를 차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 관점의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볼 차트는 폴리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상당히 방향성도 틀리고 차트가 보이는 습성도 상당히 좀 느낌적으로 좀 틀린 차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폴리곤은 지금 업비트에 신규 상장된 지가 채 3달도 채 꽉 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그쵸. 네, 이제 세 번째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세 번째 캔들이 나왔고 주봉 캔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확실한 방향성을 노출시킬 수 있는 21선조차도 아직은 없습니다. 5일선의 연두색으로만 무빙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현재 추세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차트적으로 결과론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폴리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트 관점의 기준을 부합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우선은 단기 고점이 3,500원까지 찍고 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게 고민됩니다. 어떤 고민이 되느냐? 여기까지 다시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차트를 이해하실 때 단기에 노출됐었던 상승 채널에서 노출됐었던 그 구간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를 잘 보시면 다시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차트가 죽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고점 트라이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실 때 어떤 내용을 좀 부합해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볼 때 항상 이 유튜버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우선은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 배열선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입장이고 항상 이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한 반등세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구간의 배열선에서 나오는 거래량까지만 최종적으로 참고를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내용으로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데 폴리곤 차트는 이 두 가지 부합된 내용에서 아직까지는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추세선이 이탈선에 맞물리는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눈에 보이는 차트 기본적으로 고점 세팅을 배열선 위치로 해놓고요. 그리고 현재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 부위 여기를 세팅을 해놓으면 지난 차트에서 보였었던 하방 채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바닥에서 노출됐었던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을 조금 헷갈리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요 선에서 밑에 보이고 있는 바닥권의 추세 라인을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5일선이 여기에서 돌파가 발생된 21선을 돌파하면서 실질적인 진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최근에 노출됐었던 61선 이탈 라인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61선 지지 라인까지 그러면 그 구간을 기준으로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추세 라인의 가격대는요. 실질적으로 2,660원 여기가 지금 우선 단기 추세 라인 기준에서 좀 참고할 만한 숫자 그런데 조만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현재 이 추세 라인은 우리가 보는 61선 배열 라인의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추세 라인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세팅을 하면요. 2,530원까지도 추세가 이탈되는 선에서는 버텨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트는 이런 매물대가 계속해서 고점을 트라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하방 채널에서 지지선은 깨지지 않았지만 위에는 어떤지 위에는요 더 베스트하게 단기 고점 트라이가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현재 매물대가 움직이는 매물대는 이런 식으로 상방 채널 역시도 추세 라인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이 나온 구간 이후에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색깔을 좀 바꿔서
세팅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 찍고 고점으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바닥 찍고 고점으로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바닥 노출하고 고점으로 올라가는 단계라면 어떤 기준으로 본다?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결국에는 지금 세 번째 바닥 지지 구간 이후에 상승 채널도 같은 패턴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이해할 때 추세선의 움직임과 같은 박스권 안에 움직임 자체가 파동은 크지만 어떻게 된다? 지지선 확실하고 그리고 상승 채널의 매물벽도 확실하다. 그러면 단기 고점에 3,500원 분명히 하루 이틀 안에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서 가지 않는 이상. 하지만 차트가 보이는 습성은 분명히 저점 이탈선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상방 채널에서 갖고 있는 추세 라인 역시도 추세 라인은 안정적으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이탈선 부위에서 2,530원까지는 버틸만 하다. 그런데 저항선이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시죠? 현재 이 차트는 대놓고 21선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에서 눌림목이 나오다 보니까 2,930원 정도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야 최소한 그 위에서 데드크로스 나오고 눌림목이 시작됐었던 가격, 실질적으로 3,100원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서는 2,920원, 그리고 전고점을 가기 위해서 가장 힘들게 뚫어야 될 구간이 3,1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사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음 반면, 오히려 저는 대응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1차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500원까지 기다리다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가장 베스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가면 반기 파동선에서 저점 라인에 노출된 가격 첫 번째 매수 구간, 그리고 상방 채널에서 테스트 한번 하고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2차 매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매수 자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올라가는 추세에서 2차 매수로 돌파 매매가 나올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2,930원 정도를 뚫을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 자리보다 밑에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비비고 있는 구간에서 막 2,800원, 2,900원 사이에서 며칠 비빈다고 확실하게 돌파된 거 아닌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돼버리면요. 평단가 자체가 꼬여버리는 템포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단기 매물권에서는 눌림목이 20일 배열선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일 움직임 체크하셔야 되고요. 단기 추세 라인에서 저점 이탈선은 60일선이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60일에서 캔들의 움직임을 지지선이 어느 가격대에서 버티고 있는지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는 항상 떨어지는 자리에서 관점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차트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는 비트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 움직임도 앞에서 설명드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카이버 네트워크. 야, 이거 차트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지만 얘네도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카이버 네트워크 차트를 참 어려운 차트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서도 보이는 노출도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참 얘네가 지금 보이는 패턴들은 우리 일반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차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 추세에서 움직임을 포착할 때는 위에서 저항선과 바닥에서 노출된 지지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항선의 자리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있어요. 저항선을 상당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왜 크게 보느냐? 실질적으로 얘가 무빙이 나왔었던 구간 중에서요, 상당히 큰 하락의 시작이었었던 요 구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구간이냐면 60일선이 121선을 뚫고 내려간 자리가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구간에 배열선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작된 하락 이후에 이 매물대는 아직까지도 이 구간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이해하실 때 60일, 121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진 차트는 단기간에 이 저항대는 엄청나게 힘들게 뚫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추세 기준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세팅을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발생된 현실적인 데드크로스 타점 구간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 그 구간의 배열선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1차적인 저항 때는 2140원에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간 자리, 여기가 단기 추세선의 1차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140원, 그리고 단기 고점 자리에서는 3050원, 여기가 이제 크게 파동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뚫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가 좀 나갔습니다. 다시 이어서 갈게요.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추세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지금 잠시 나가서 녹화를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선은 단기 추세 라인에서 매물대가 잠겨있는 구간 2140원 선은 1차 구간의 저항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저항선 3050원, 여기는 아마 주봉 타점에서도 눌림목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목표가 설정으로 가셔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지지선인데, 결국에는 이 차트는요, 지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파동 구간에서 노출된 1500원대가 가장 유력합니다. 1530원. 여기가 지금 단기 매물권의 저항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항선 가격, 그리고 1차 도박, 1차 저항선, 말이 좀 계속 헛나오고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저항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요, 1520원에서 바닥권 매매 구간, 그리고 2차 저항선 구간은 매수 타점 이후에 첫 번째 벽으로 예상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추세 라인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요, 사실 이 차트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추세가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밑에 매물권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세 라인의 위에 있는 차트 흐름이 아니고 밑에서 바닥을 다시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숫자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대응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앞에서 봤었던 폴리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차트고요. 기본적으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장난을 좀 많이 칠 수 있는 수급 밴드의 싸움, 요거 이제 좀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패턴들이 거의 월별로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상당히 매집량 구간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노출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